질문. 이하의 대상점 이렇게. 근데 이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해석을 하시면 뭐냐면 이 부등호가 의미하는 건 순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순서 구분 안 해도 된다. 알아서 작은 게 앞으로 들어갈 거고 큰 건 뒤로 갈 거야. 그 다음에 등호가 있다는 건 똑같은 걸 또 골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가능한가? 중복이 가능한 선택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빼있냐면 F3이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그럼 F3이 6이니까 이렇게 화살을 딱 꽂으시면 자 이제 F1이랑 F2 같은 경우는 당연히 3보다 어떤 숫자야? 작은 숫자지. 그러니까 함수값도 6보다는 어떤 걸 골라야 돼? 작거나 뭐한 것까지는 가능해.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네. 그래서 첫 번째 F1과 F2는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4, 5, 6까지 선택 가능한 거야. 그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하는데 이 기호의 의미 때문에 순서 구분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중복은 가능해요. 그리고 1이나 2나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얼른 오세요. 왜? 계약해. 시간을 벌써 계약했어? 방학이 늦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너네 겨울방학이 길 건가 보구나. 공사할 거. 공사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볼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F1이랑 F2 2개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치? 2개 고르는데 순서 구분 하나 오고 중복 가능하니까 H를 여기서 골라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거는 6에다가 2를 더하고 빼기라는 것이 2가 되겠지. 그래서 7C 2가 되겠고요. 7C 2가 30, 21. 이제 두 번째는 F4도 골라야겠다. F4는 쉬워요. F3이 이미 6이기 때문에 F4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F4는 6, 7, 8, 9, 10 중에서 몇 개 선택? 한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한 개 선택이다 보니까 뭐 등호나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5가지 21가지 1, 2랑 4가 동시에 선택이 되니까 얘를 뭐야? 곱하시면 105가지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네. 또 120 5번 쓰고 하자. 쓰고 합시다. 앞에만 지울게요. 125번입니다.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랑 x 3제곱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항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6제곱이지? 어떻게 쓰겠어? 6c r로 시작. 괄호 이렇게 2개. 앞에는 6-r, 뒤에는 r. 뜻 몰라도 돼요. 외웠어.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됐어요? 그 여기다가는 x를 놓고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9호까지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풀어도 되는데 저번 시간에 거 말씀드렸죠?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좀 쓰기 좋다고. 숫자는 6c r까지가 숫자야. r만 정해지는 숫자잖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도 숫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r 제곱까지가 숫자인 거고, 그 다음에 x의 6 마이너스 r 제곱이 문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래? 네. x의 4제곱 개수. 그러면 x의 4제곱이 나오려면 요거 지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r이 얼마일 때? r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6c 2가 되겠고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서 x의 4제곱이고 됐어요? 6c 2는 15고요. 얘는 a 제곱이니까 15a 제곱 x 4제곱이라서 x 4제곱의 개수는 15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3제곱의 개수, x 3제곱의 개수를 찾으려면 요거 지수가 뭐일 때 찾으라는 거고 3일 때 찾아라 하는 거지. r이 얼마? r에서 3 대입하시면 6c 3 마이너스 a의 3제곱, x는 최종적으로 몇 제곱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3제곱 나오니까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개수는 6c 3이니까 20 a의 마이너스 20 a의 몇 제곱? 3제곱 x 3제곱 개수라고 생각하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누구의 2배야? 4제곱의 개수가 3제곱의 개수의 2배라고 했으니까 15a 제곱이 4제곱의 개수인데 마이너스 20a의 3제곱이 의 개수의 몇 배? 2배라고 생각해서 곱하기 2 하는 게 어때? 서로 같아야 돼요. 예쁘게 좀 또 쓰시면 쓰고 좀 정리를 하시면 40a의 세제곱 플러스 15a의 제곱이 0이 되는 거고 5로 나눠주시면 8, 3 a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 8a 플러스 3 미쳤죠? 제곱으로 주시죠. 이게 얼마야 돼? 0이에요. 그러면 a가 0일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8분의 3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a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가보면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쓰죠. 선생님 이거 정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수해야 되는 건 r만 자연수면 돼요. r. 오케이? 그 상수는 분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또 또 135번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것들을 찾아요. 원소의 개수가 홀수입니다. 첫 번째는 원소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은 어떻게 만드는데 여기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원소가? 10개 있잖아. 그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하나 고르면 되는 거지. 이거 왜 C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봅시다. 괜찮아? 그 다음에 원소가 이제 홀수개니까 다음은 몇 개인 거? 3개인 부분 집합을 구할 거야. 괜찮아? 그럼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는 거? 원소를? 3개 고르면 되는 거지. 근데 집합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든 3, 1, 2가 있든 어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집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친구예요. 괜찮니? 그리고 똑같은 걸 또 고르지는 않죠. 집합에서는. 그러니까 H가 아니라 뭘 쓰시는 거야? C를 쓰시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원소 개수가 5개인 경우에는 10C 5가 될 거고요. 괜찮아? 그래서 쭉 해서 원소가 몇 개인지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9개인 것까지 계산하시면 10C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싹 다 더하라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10C 1번부터 스타트해서 9번까지 무슨 수들만 싹 다 더하는 거야. 홀수만 싹 다 더하는 거잖아. 만약에 0번부터 10번까지 싹 다 더했으면 2의 몇 제곱이 나와야 돼? 10제곱 나와야 된다.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나요? 근데 얘는 홀수만 모았으니까 전체 몇 토막이라고? 반 토막이라고 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2의 몇 제곱? 9제곱에서 512까지 가게 됩니다. 쓰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지워되죠? 지금 또 혹시 무슨 생각이에요? 쓰고 왔어. 지워되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계수의 합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도 합니다. 파스칼 삼각형이 뭐냐면 자, 앞이 1로 시작하는 애는 1C 0부터 1C 1까지입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앞이 2로 시작하는 애는 2C0, 2C1, 2C2까지 나열할 수 있겠지. 아니? 앞에 숫자가 커지면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네. 그래서 개수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처음에 2개랑 여기 3개랑 이렇게 지그재그로 겹치게 숫자들을 배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걔네들 계속 나열하다 보면 좀 몇 개 더 나열할게요. 3C0, 3C1, 3C2, 3C3 4개가 되겠고 4개가 되면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C1, 4C 0번 스타트예요. 1, 4C 2, 4C 3, 4C 4 그 다음에 5C 0, 5C 1, 5C 2 5C 3, 5C 4, 5C 5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지. 괜찮아? 그러면 얘네 쌓이면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돼서 얘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너네들의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는 미리 좀 계산을 해놓게 값을. 얘는 계산하면 1이고요, 1이고요.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1입니다. 얘는 1이고, 3이고, 3이고, 1이고요. 1이고, 4고, 6이고, 6이고, 아닙니다. 4고, 1입니다. 그 다음에 1이고, 5고, 10이고, 10이고, 5고, 1이 돼요. 이렇게. 괜찮아? 여기 쭉 나열이 되는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삼각형을 보고 눈에 탁 보인 게 있더라는 거야. 뭐냐면 자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3이죠. 그게 6이 있더래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6이지? 그게 여기 있더래요.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죠. 그게 여기 있더라는 거야. 이런 규칙을 배우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게 4C2랑 4C3을 더했더니 결국은 여기 있는 애가 나오는 거지. 5C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5C3이 나오더라고요. 규칙을 보니까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고 뒤에 있는 거 숫자가 하나가 늘어났지. 그러면 일단 앞에 번호가 업돼서 5로 바뀌는 거고, 맞아? 끝에 번호 3이 그냥 따라가는구나. 이런 규칙을 보니까 이런 추측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거야. 뭐냐면 9C
6 더하기 9C 7이라는 친구를 많이 계산하고 싶더라 이거 괜찮아? 9C 6, 9C 7 6 더하기 7 하나씩 늘어난 거 맞죠? 그러면은 앞에 번호가 뭘로 바뀌어? 10으로 바뀌고 C 얼마나 쓰면 되지 이러면은 7하고 계산할 수도 있겠네 이 규칙대로 그러면 인정? 괜찮아요? 이렇게 읽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이거 약간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식은 안 외우셔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굳이 식으로 만들면 NCR이다 NCR 플러스 E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R 플러스 E 연결된 거 맞니? 그럼 뭐라고 쓰면 돼? N 플러스 1 C R 플러스 1로 쓸 수 있구나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써서 하는 걸 난 좀 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올해 시험 볼 게 아니거든 오케이? 올해 시험 볼 게 아니니까 이거 보고 얘랑 얘랑 그럼 여기 있는 거 나와 라는 게 눈에 보였다면 이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 추천드린다 그리고 규칙을 외우실 때는 끝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외우시면 좀 편해요 괜찮아? 끝에 있는 거에 앞에는 하나 늘어났지 뒤는 그대로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추르륵 다 더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결과 얼마야? 6이네 그게 여기로 나옵니다 맞나요? 자 조금 더 볼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더했죠 그럼 10이죠 그게 여기로 나오네요 괜찮습니까? 자 1이랑 3이랑 6을 더했어요 그럼 10이죠 그거 여기 있는 거 보여? 요렇게 더한 건 결과 어디로 나와? 요쪽으로 나오는구나 됐어? 그래서 얘가 약간 하키스틱 모양이라서 하키스틱 수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름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규칙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쪼르륵 더하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된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여기서 1이 빠지면 이거 규칙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 꼭 앞뒤가 똑같은 애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는 점점점 늘어나는 거 보여요? 뒤는 1만 더하는 거지 여기는 봐봐 이렇게 더했을 때는 2, 3, 4 앞에는 늘어나지 근데 뒤는 계속 2인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걸로 그냥 할게요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계산을 했더니 됐어요? 요렇게 더한 거죠 요렇게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어? 5C3하고 나온 거 보여? 구조 보셔야 됩니다 앞에는 하나씩 늘어났고요 뒤는 안 변했죠 그럼 끝에 거 기준으로 해석하면 앞에는 하나 늘어났지 뒤도 하나가 늘어났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거 추측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5C5 더하기 6C5 더하기 7C5 더하기 다다다다 91C5까지 더했어 됐니? 엄청 많이 더했어 그치? 그럼 결과가 뭐가 나갑니까? 그렇죠 92C 6 됐어요? 네,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공식으로 만약에 만들겠다 NCR 플러스 2 죄송합니다 N 플러스 1C N 플러스 2CN 다다다다다 그래서 뭐 KCN까지 이걸 더하는 거야 됐어? 그럼 결과는 K 플러스 1C N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되겠다 괜찮아? 근데 이게 외우는 것보다 그냥 그림 보고 하시는 걸 지금 추천드려요 어차피 이거 우리 시험을 뭐 다음 주에 본다고 그러면 그냥 외워야겠지만 괜찮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또 어떤 것도 당연히 성립하냐면 반대쪽도 성립합니다 얘까지 합시다 1, 2, 3, 4 더하면 10이죠 그게 이쪽이 슉 더한 게 어디로 나타나? 이쪽으로도 답 나오지 이 하키스틱 수열은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1C0 더하기 2C1 더하기 3C2 더하기 구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는 뭐뭐 0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는 앞에도 늘어나고요 어디 늘어나? 뒤도 하나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4C3까지 더했어 맞나? 근데 이 결과는 이 4C3까지 이렇게 슉 더했어 그랬더니 결과는 5C3 구조 확인하시고요 해석은 맨 끝에 거 기준으로 하시면 편해요 괜찮니? 앞에 건 그냥 무조건 하나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뒤에는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이번엔 안 늘었지 이거 좀 슬슬 헷갈리려고 하네
얘는 늘어나고 맞아요? 얘는 안 늘어났고 맞습니까? 얘도 안 늘어났잖아 그치? 그럼 언제는 늘어나고 언제는 안 늘어나느냐 이거는 공식은 아니고요 그냥 약간 뭐랄까 그냥 암기용이야 암기용 자 얘 보시면 알겠지만 6, 7 뒤에 늘어나죠 조금씩 그럼 마지막에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이거 뒤가 0, 1, 2, 3 늘어났죠 그쵸? 그럼 마지막에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오케이? 암기용이야 암기용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라 그냥 외울 때 쓰는 얘기야 다시 끝에 거 얘기하는 거야 끝에 거 여기 다시 볼게요 6, 7 끝에 거만 보는 겁니다 늘어났죠? 그럼 마지막에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아니 7이 그냥 7이잖아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0, 1, 2, 3 늘어났죠? 그럼 맨 마지막에 3이 그대로 3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난다고 마지막에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 보세요 5지 그치? 계속 5지 똑같으면 마지막에는 늘려줘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괜찮습니까? 물론 보면 느낌으로 오겠지만 나중에 암기는 또 이렇게 시키게 할 거다 왔어? 이것도 뭐 굳이 식으로 만들자면 이런 느낌이겠다 얘는 뭘로 스타트하시냐면 꼭 0으로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nc 0에서 스타트해서 n 플러스 1c 1 n 플러스 2c 2 n 플러스 3c 3 다다다다다 해서 kc r까지 늘어났어 kc r까지 괜찮아? 그럼 앞에 건 무조건 하나 늘어난다고 했었죠? 얘는 쭉 늘어난 친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늘려 안 늘려? 안 늘려서 그냥 r 따라서 쓰시면 되더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1036번인데요 1036번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넣으라고 시켰어 괜찮아? 근데 당황하지 마라 얘나 얘나 값이 어때? 얘나 얘나 값이 어때? 얘도 1이고 얘도 1이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해서 별로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결과는 얼마여야 돼? 그거 답이? 문제 봐야지 왜 문제는 안 보고 나만 본 거니? 됐어? 다시 원래 이 시형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더하라는 거잖아 문제가 그지? 근데 얘나 얘나 값이 어때? 똑같으니까 이렇게 내려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배운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결과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답이 여기서 얼마야? 5C 3 첫 번째 방법이에요 괜찮니? 두 번째 야 얘랑 더하면 일단 누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랑 또 얘랑 더하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나오겠네 또 얘랑 더하라는 거지 그럼 또 누가 나와? 얘가 나오네 이래서 5C3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 다시 자 문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는 이제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바꿔도 돼 그럼 이렇게 더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얘랑 더하면 되잖아 그치? 얘랑 더한 건 어디 나온다고 했어? 여기 가운데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응 그럼 얘랑 더한 건 얘야 그럼 이제 다시 얘랑 더하면 되잖아 그건 얘야 맞습니까? 그럼 얘랑 더한 거는 또 얘잖아 그래서 최종답은 얼마? 5C3 이래도 상관은 없다 방법은 많으니까 편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푸시는 거예요 맞어? 자 그러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거기 137번 답은 뭐겠어요? 그렇죠. 요렇게 더한 거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너무 큰 걸 하지 말고 작은 그림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 요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앞에 것도 하나 늘어났고 뒤에도 하나 늘어났지. 근데 그럼 걔는 끝이 어디야? 6시 1에서 끝나잖아. 그치? 그럼 앞에 것도 하나 늘어났고 뒤에도 하나 늘어나면 7시 2 하고 답 쓰라는 거야. 규칙부라는 거야 이거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넣어볼게요. 끝났네. 에이, 그럼 한 개는 두 개밖에 안 남았으면 해보자. 야, 138번은 1C0, 2C1, 3C2 앞에도 늘어나고 뒤도 늘어나지, 그치? 근데 얘들아 그 앞에도 늘어나고 뒤도 늘어날 때는 좀 외우긴 하셔야 돼요. 뭐부터 스타트해야 돼? 0번 스타트해야 돼. 괜찮아? 그래서 지금 걔 같은 경우는 1C0인가? 그럼 이렇게 더해서 결과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끝까지 가지 말고 우리 규칙을 보는 거니까 이만큼만 가보자. 그럼 4C 만약에 내가 3까지 더했어. 그럼 결과는 뭐여야 돼? 5C 3이지.
앞에 거 하나를 넣어놓고 뒤는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났네. 맞아? 그 문제 보면은 얘는 몇 번에서 끝났어? 87에서 끝났지. 맞니? 그럼 앞에는 하나 늘리니까 9C가 되겠고 맞아? 그 다음에 뒤에 건 늘려 안 늘려? 안 늘리니까 7 하고 있으면 답이 되더라. 이거 보고 규칙대로 따라가라 이 뜻이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저 삼각형을 보니까 우와 저거 규칙이네. 그럼 다른 것도 저 규칙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 해서 만든 거야. 됐니? 자 근데 139번은 그럼 답이 뭘까요? 이건 찾아봐요. 시간 들게요. 139번. 이거 찾고 이제 다음 진도 나갑니다. 답 나오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왜 쫄지 말고 해봐. 틀려도 괜찮아. 힘들어 뭐라고 안 하잖아. 야야야야야 선생님 안 돼요.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한 10개 깔아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다시 써봐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자 볼게요. 자 우선은 난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139번. 그래도 이게 나열된 규칙을 좀 눈으로 보셔야 돼. 4C랑 5C2랑 6C 3이랑 7C 4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씩 같이 늘어나는 친구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씩 늘어나려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더하시면은 뒤는 변해 안 변해? 그냥 안 변하잖아요. 앞에만 늘어나.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선생님 말했잖아. 이렇게 나열할 때는 뭐부터 스타트해야 돼? 0번 스타트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0번이 있어 없어? 그렇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0번이 없다는 거야. 그걸 추가하셔야 돼. 이게 원래 우리 배운 대로 계산하려면 3C 0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자, 쭉 늘어나서 여기서 끝났잖아. 그러면 규칙대로라면 앞에는 무조건 하나 늘어나자겠지. 맞아? 그 다음에 뒤는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없어? 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빼기 얼마 해줘야 돼 마지막에? 1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마 70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70에서 1 빼서 답이 69 그러니까는 요거 규칙 외우실 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스타트 지점에 대한 암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로 틀리냐 마냐 조금 정리가 되니까 스타트가 뭔지만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 확률 진도 나눠봅시다. 확률. 네, 선생님 칠판 주는 동안 거기 시행과 사건이라고 해서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 사건 좀 한번 읽어주세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 뜻 물어볼 거니까 빨리 읽어봐. 무슨 말이야? 그래 물어볼 거. 미나 일단 물어봐야겠다. 미나는 일단 당첨. 저요? 왜요? 제일 집중 안 하고 있어서. 왜요? 선생님 말했죠? 이거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다 티난다고. 눈이 자꾸 딴 데로. 너 시행도 다 읽은 것 같아 아직. 그치? 읽으려고 읽어. 대강은 다 읽어봤어요? 뜻 안 물어볼게요. 알았어. 읽어는 봤니? 안 물어볼 테니까. 저요? 누구든 읽어는 봤어 지금? 어때 이게 해석이?
너무 어렵죠? 분명히 한글이고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야 신기하게도 뭐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아주 그지?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요거를 좀 이제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내가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 한 개를 굴릴 때 예를 들어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주사위를 한 개 굴리니까 주사위 한 개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중에서 소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소수는 2랑 3이랑 5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확률은 6개 중에서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확률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뭐야?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해. 그지? 근데 이제 여기에 시행을 섞고 그 다음에 뭐 표본공을 섞고 이러면 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행이라는 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인데 그 심플하게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주사위를 하나 굴리는 이 상황이 있지? 이게 시행인 겁니다. 내가 주사위 한 개를 원하면 여러 번 굴릴 수 있고요. 관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행은 뭘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 한 개를 굴린다라는 상황을 시행이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이해가셨나요? 이러면 조금 덜 헷갈리죠. 이게 대충 무슨 느낌인지 살짝 오지 이제 시행이라는 게 뭔지. 문제가 만약에 주사위 2개 굴려요 하면 그 2개 굴리는 게 시행입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뭐 2명을 뽑아요. 이런 것도 시행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표본공간. 표본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에요. 출첵의 모든 결과의 집합. 선생님 여기다 써놓은 예 있잖아요. 주사위 한 개 굴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1 나올 수 있죠? 2 나올 수 있죠? 3 나올 수 있죠? 4 나올 수 있죠? 5 나올 수 있죠? 요 상황, 요 집합을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됐어요? 좀 쉽게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라고 보시면 편해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 전체. 괜찮아? 전체 집합이라고 해도 생각은 나쁘진 않겠죠. 전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사건이라는 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은 다 사건이라고 부르기는 해. 근데 우린 여기서 몇 개를 불리기 때문에 한 개를 불리기 때문에 1이랑 2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이런 것들 있지.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소수의 눈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지. 이것도 일종의 사건입니다. 그럼 소수의 눈이 나오려면 소수의 눈은 뭐가 있어요? 2랑 3이랑 여기 볼까? 2랑 3이랑 5가 있는 거지. 문제가 지정하는 사건의 집합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사건은 요걸 더 그냥 단순히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는 해석보다는 그냥 문제가 지정하는 어떠한 이벤트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근원 사건인데 이거 근원 사건은 조금 예외긴 해요. 근원 사건은 뭐냐면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이잖아. 그럼 얘도 이게 사건이긴 사건이거든. 근데 원소가 하나짜리지. 좀 스페셜하게 이런 애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 사건? 한 개짜리 사건은 다 뭐라고 본다? 근원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약간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래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하나 던진다. 이게 시행인 거예요. 괜찮니? 표본 공간은 동전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로 나올 수 있고. 그거 전체를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근원 사건이라고. 근원 사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원소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라고 했으니까 앞면 나와요 하나. 괜찮아? 뒷면 나와요 하나. 요런 애들이 근원 사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물어본 게 뭐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올 사건 하고 물어보면 그냥 앞면이 사건 되는 거야. 특정한 이벤트가 되니? 지금 여기서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소수가 나오는 것도 이벤트가 되니?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 나도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해석이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린다기보다는 너네들 설명할 때 좀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제 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수학적 확률에 대한 걸 배운 거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률이라고 보는 거 선생님이 여기서 확률이
6분의 3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의의가 있으신 분은 없죠. 또 우리가 흔히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NS인데 요 S가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을 S라고 부를 거예요. 됐니?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지. 그리고 요거 A는 문제가 지정하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 중에서 A의 개수 있지?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A의 개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잖아. 그치? 그럼 표본 공간은 6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소수가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확률을 어떻게? 6분의 3 하고 계산하는 거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른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카니버 잡아서 여기다 쓸게요. 이 세 번째는 합사건이라는 말이 있어. 합사건. 됐니? 합사건이라는 건 이 합은 무슨 뜻일 것 같아? 합이 무슨 뜻이야? 뭐 사건 우리가 아닌가, 그지? 대강. 정확하게 사건이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 사건을 대신 이해했잖아, 그지? 그럼 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더한다 할까? 합친다 할까? 합친다. 됐어요? 체크를. 우리 이 확률은 미리 좀 알아두시면 편한 게 요거는 집합의 성질을 꽤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됐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합사건이라는 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A는 사건 이름입니다. B도 사건 이름인 거고요. 그럼 A랑 B를 무슨 집합하라는 거야? 합집합하라는 거야. 근데 합집합하라고 하면 그 합집합을 문자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합집합 문자로 쓰면 어떻게 쓴다고 했었지? 기억하는 똑똑이 있나요? 그럼 지금 써진 생각 외웁시다. 알겠죠? 앞으로 우리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괜찮아? 수학에서 또는의 의미가 뭐야? A랑 B랑 다 돼도 상관이 없고 A는 되는데 B는 안 돼도 상관이 없고 A가 안 되는데 B가 돼도 상관이 없거든. 괜찮아? 수학에서의 또는이야. 근데 이걸 집합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A랑 B랑 다 돼도 상관이 없고 맞아? A는 되는데 B는 안 돼도 돼. B는 되는데 A가 안 돼도 돼. 이걸 다 합치는 거야. 합집합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합사건은 문장에서 우리 사실 문제가 되는 문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로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또는이라고 표기하는 친구들이 합사건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근데 수학에서 또는이랑 좀 비슷한 표기로 뭐도 쓰냐면 이거 보니까 그럼 A랑 B랑 둘 중에 최소한 몇 개는 쓴 거야? 하나는 쓴 거지.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도 쓰고 적어도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됐어요? 그 수학에서 A 또는 B 혹은 A랑 B 둘 중에 적어도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A랑 B랑 무슨 집합? 합집합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기호로 표기하면 그럼 어떻게 돼? A 합집합 기호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무슨 사건? 합사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곱사건. 곱사건은 곱하라는 얘기죠. 언제 곱했어요 우리가? 언제 곱했어? 그 동시에 일어나는 곱했잖아, 그렇지? 그럼 집합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집합은 무슨 집합이었어? 교집합이죠. 괜찮아? 그래서 일단 문장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쓸게요. A 그리고 B라고 쓸 겁니다. 수학에서 그리고는 무슨 뜻이 있어? A랑 B랑 동시에 라는 의미가 있어. 괜찮니? 물론 조금 넓게 보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그리고야. 괜찮니? 그래서 A랑 B랑 어떻게 일어나는 상황?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볼 거고 곱 사건이라고 볼 거고 이걸 기호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교집합 B로 표기하시면 되니? 지우개가 좀 앞으로 올라갔어요. 네가 해결할 수 있어요, 수업하니까. 네. 잡겠다. 잠시만요. 본인 네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 너무 당연하게 물어도 보지 않고 집어던지길래 나는 본인 건 줄 알았는데. 아, 얘 또 자주 훔쳐가요. 아니 그리고 더 이색적인 건 얘도 별 반응이 없는 게 더 웃기긴 했어요. 나는 몰랐네.
보통 이러면 안 돼, 아니야, 하지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할게. 다시 그래서 곱사건은 뭐야? 동시에 일어나는 걸 곱사건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아,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을 문제에서 읽을 일은 없어요. 그냥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올 거야. 뭐가 일어나거나 또는 뭐가 일어날 확률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괜찮니? 아, 그럼 얘랑 얘랑 무슨 집합 구하라는 거야? 합집합 확률 구하라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곱사건이라고 문제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 뭐랑 그리고 뭐랑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뭐랑 뭐랑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무슨 집합? 교집합으로 해서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자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은 당연히 무슨 집합이겠어요? 여집합입니다. 됐어요?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그 A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표기가 있을 때 뭐고, 걔는 그럼 집합으로 표기하면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여집합.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배반 사건만 유일하게 문제에서 읽을 일이 생깁니다. 얘만 문제에 등장해요. 문제도 가끔 등장합니다. A랑 B랑 배반 사건일 때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느낌. 그래서 배반 사건은 언제 얘기하냐면 A랑 B랑 교집합이 무슨 상태? 공집합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을 때를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건들을 어떻게 읽는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읽어두는데 앞에 있는 게 뭘 뜻하는 거야? 집합의 표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좀 특이한 건 곱이죠? 곱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무슨 집합? 교집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배반 사건은 집합으로 치면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서로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외워야지 문제가 풀리니까. 이렇게 되니? 자, 그럼 그 아래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면서 갑시다. 이제 대강을 다 배웠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가볼게요. 자, 188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4일의 수가 나오는 사건이 A, 5 이상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빨리 답 찾아볼게요. 이거 좀 쉬우니까 188번.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거나 나오면 1번 정도에 나오겠네요. 1번, 2번. 답은 손가락으로 표시해줘요. 푸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푸신 분들은 다른 거 예술 풀고. 예뻐. 아직 아니야?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봐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다음 거. 야, 틀려도 왠지 막 던져. 내가 틀려야 고치면서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얘기를 안 해줘? 미나는? 왜요? 잘했어요. 왜? 맞긴 한데 그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상냥하게 대해주면 안 되나요?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왜 은쌤은 왜 뭐라고 해? 뭐라고 그런 거 딱히 뭘 한 것도 없어 내가 왜 얘기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왜 하고 물어봤는데 왜? 이건 너무 니나 아버님 목소리잖아요. 아니 왜? 저 아버님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요. 자, 석환이는 잘하죠. 아직 아니야? 해볼게요. 가봅시다. 얘들아, 일단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배우잖아. 근데 수학적 확률 계산은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여기 188번도 표본 공간부터 찾아봅시다. 필요는 없지만. 자, 전체는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데 하나를 꺼내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어디까지?
1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표본 공간이 돼. 괜찮아? 그 중에서 A라는 건 무슨 수? 4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4의 배수니까 4가 나올 수도 있고 8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5보다 큰데 무슨 수들? 짝수들을 보시는 거야. 그럼 5보다 큰 짝수는 6도 있을 거고 8도 있을 거고 10도 있겠네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A 합집합 B 같은 경우 요거랑 요거랑 합하는 거니까 4, 6, 8, 10인데 B부터 1번부터 되겠다. 죄송합니다. 1번 B는 8이랑 1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탈락. 2번은 A랑 B랑 합하라고 했으니까 4, 6, 8, 10, 6이 없어.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하면 8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A의 여집합의 개수래요. A의 여집합이면 전체에서 4랑 8을 뺀 거잖아. 그치? 그러면 1, 2, 3, 4, 8 빼고 5, 6, 7, 8 빼고 9랑 10까지라서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8개인데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집합이니까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를 잘라내면 돼? 2개를 잘라내면 되겠지? 그래서 몇 개? 8개. 자, 그 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했어요. 그러면 A 여집합은 아까 여기 써놨으니까 얘랑 B는 얘잖아. 그치?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걸 찾으면 6 겹치고요. 8은 안 겹치고요. 10 겹치니까 6이랑 10 이렇게 해도 되지만 됐어? 틀린 건 아니야. 됐어요? 근데 우리 집합이 많이 쓰일 거라서 요거 좀 연습해 볼게요. 얘는 내가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써도 되나요? 우리 집합한 지 좀 돼서 까먹었을 수 있는데 얘를 우리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들 B 차집합 A로 바꾸셔도 돼요. 맞니? 까먹었으면 지금 필기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B 차집합 A라는 건 B에서 뭘 잘라내라는 거야? A랑 겹치는 걸 빼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B가 여기 있는데 A랑 겹치는 게 지금 누구야? 8이 겹치지. 그럼 8을 잘라내고 나면 뭐랑 남아? 6이랑 10만 남겠죠. 이렇게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알고는 있으시면 좋다. 됐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190번입니다. 190번에 1, 3, 4, 7, 9, 10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상태에서 임의로 확률을 했을 때 배반 사건끼리 고르래. 배반 사건 동그라미 치고 쓰자. 우리 아까 배웠는데 배반 사건이 뭐였니? 교집합이 있는 애 없는 애. 교집합이 없는 사건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서로. 괜찮아?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뭐야? 집합으로 표기할 수 있니? 답도 찾읍시다. 시간은 정말 짧게 드릴게요. 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네, 되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조용히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아, 잘하셨어요. 쭉 푸세요. 다 하신 분들은 쭉. 잘하셨습니다. 쭉 푸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왜 자신감이 없는 거야? 됐어? 자신감 있게 푸세요. 알겠죠? 자신감 있게 풀되 틀린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알겠지? 표시해주세요. 너 오늘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기분이 속 좋을 일도 없고 제가 선생님 보고 너는 아직 계약 아니잖아. 지금 진짜 계약이 내가 옆에 있는데 너 그래서 울어가면 어떡하니? 그래 안 그래? 곧 계약인 거지 아직 계약은 아니잖아. 야 그리고 계약이 좀 빠르셨다고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그 뭐야 이번에 광복절 연휴가 그래도 쉬는 날이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광복절 연휴 쉬는 날도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만 강하게. 계약이 언제쯤 까먹고 혼란스러워서 선생님들은 18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도장 찍었어요. 빵 됐어? 미나미나는 네? 뭐가요? 답이요. 5번.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아. 은상이가 내들 집어 먹었잖아요 지금. 어디 아프냐? 안 되겠다. 이건 은상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은상 씨 190번에
일단 문제가 내가 이걸 써드릴게요. 190번의 표본 공간은 1, 3, 4, 7, 9, 10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야. 표본 공간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케이? 그럼 기억.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1, 3, 4, 7, 9, 10이 되겠죠. 맞아?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이거는 홀수? 네. 아니 저한테 홀수죠. 이건 안 돼. 말고 숫자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가 홀수를 몰라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서 웃지 마시고요. 용기와 희망을 줘야죠. 그렇죠. 1, 3, 7, 9 맞아요. 잘하셨어요. 디귿은 어떻게 될까요? 디귿은 소수네요. 그죠? 3, 7. 잘하셨어요. 아니 잘하는데 왜 안 했어? 리을은 1. 2가 없으니까 4. 끝이네요. 그죠? 맞아?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야? 배반 사건 찾아야지. 줄쳐. 배반 사건은 뭐냐면 교집합이 없는 애들. 집합에서는 서로 소인 집합 얘기하는 거야. 맞니? 그 누구랑 겹치는 거 없어요. 기억은 글렀죠. 전체니까. 그치? 얘도 보니까는 얘는 1이랑 겹치고 얘는 3이랑 겹치네. 탈락. 됐어? 얘네 둘 보니까 3, 7, 5, 1세가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그래서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죠. 됐습니까? 네. 은상 씨 이해 갔어요? 아니면 좀 애매한 게 있을까요? 배반인지? 배반 사건이 뭐냐면 이걸 내가 A라고 할게 집합을. 얘는 B라고 할게. 괜찮아? A랑 B랑 교집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겹치는 게 없는 애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써보세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했더니 뭐하네? 공집합된 친구들을 배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풀다가 보게 애매하면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알겠니? 오늘 첫 개념 가르쳐 주는 거니까 선생님 배반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금방 해결해 보잖아요. 그치? 넘어가 되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수학적 확률 유형 3번입니다. 자, 수학적 확률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문제가 말하는 사건의 개수로 나눠서 찾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당연히 파악을 해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 확률 문제를 풀 때는 표본 공간 파악이 우선이라고 봐요. 됐니? 요게 파악이 잘 돼야 문제가 원하는 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니?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 표본 공간 읽는 연습을 할 건데 왜 이걸 읽는 연습하냐면 사실 확률만 풀면 표본 공간은 너무 뻔해. 그냥 문장을 보면 딱 알 거야. 근데 우리가 요거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우거든. 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표본 공간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반을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 반 기본적으로 전체 인원이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확률을 물어보면 우리 반에서 안경 썼을 확률은 하면 우리가 지금 몇 명이니? 갑자기 먹고 그래. 7명이 있는데 괜찮아? 7명 중에서 하나, 둘, 3명, 4명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래서 7분의 4가 되는 거잖아. 기본이 우리 반 전체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지. 맞니? 근데 또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잖아. 여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 이럴 수 있지. 그럼 우리 반이 전체가 아니 되는 거지. 표본 공간이 전체가 아닐 수도 있지. 표본 공간이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표본 공간 읽기 연습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푸는 동안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잘 어울리네요. 194번 보면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에다 동그랗게 딱 쳐주시고 슬러시도 그어줄게요. 뭐뭐 할 때 이게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형 표기입니다. 됐어요? 뭐뭐 할 때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건 대표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표본 공간이라는 건 주사위를 몇 개 던져?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내가 표본 공간의 개수를 하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죠. 주사위니까. 괜찮아? 두 번째 주사위에서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죠? 주사위 어떻게 굴려요? 동시에 굴리잖아. 문제 보세요. 써 있어요. 2개를 어떻게 굴려? 동시에 던지죠. 동시니까 2개 뭐 해야 돼? 그렇지. 곱해야죠. 이렇게 해서 표본 공간이 총 몇 개? 36개라는 거라. 그 다음에 그냥 마음속으로 이런 것도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1 나오고 2 나올 수도 있는 거고 3 나오고 5 나올 수도 있는 거고 6 나오고 1 나올 수도 있고 등등등. 괜찮아? 자, 근데 그 와중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뭐의 배수? 4
4의 배수. 야 그러면 합이 4의 배수. 문제가 원하는 확률의 사건은 합이 4의 배수인 거잖아. 그치? 그럼 합이 뭐일 수도 있어? 4일 수도 있고 합이 8 이어도 되고 또 합이 12까지는 가능하죠? 6까지. 우리가 또 두 번째 해드릴 게 이겁니다. 문제가 원하는 게 누구인지를 표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 그럼 합이 4가 나오려면 1 나오고 3 나와도 되고요. 2 나오고 2 나와도 되고요. 근데 잠깐만 3 나오고 1 나오는 거 이거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이유는? 동시에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문제에 답이 다 있어요. 그 미나는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아니면 의견을 바꿀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야, 3, 1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된다 소? 그거 없어요? 안 써야 된다 소? 뭐요? 의견이 없어요?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틀려도 괜찮아. 내가 틀린다고 뭐 이러진 않잖아. 오늘 처음 배운 거 내가 다 아는데. 참고로 있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에 있어요. 문장에 써 있어요. 어떤 단어나 문장 때문이야. 그렇죠. 줄 치세요. 서로 다르다 줄 딱 치자. 서로 다르잖아.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첫 번째 주사위랑 두 번째 주사위랑 구분이 되지? 그럼 순서 구분이 된다는 얘기지? 1, 3이랑 3, 1은 뭐가 다른 거야? 순서가 다른 거지? 서로 다른 주사위 때문에 순서 구분 가능한 겁니다. 줄치고 쓸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에다가 순서 구분이라고 쓰면 딱 좋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3, 1까지 해서 3가지인 거야. 그 다음은 합이 8이 되는 건 2랑 6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이랑 7이 없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3이랑 5가 가능하고요. 4랑 4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서로 다른 녀석 구분된 5랑 3도 써야 되는 겁니다. 얘랑 얘를 같이 쓰는 걸 순서 구분이라고 하는 거야. 얘랑 얘랑 다르게 본 걸 순서 구분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6이랑 2까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건 6이랑 6밖에 없죠. 자,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조심하셔야 돼. 중복되는 거 있으면 없애셔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앞으로 PA라고 하면 읽을 때, 이거 읽으실 때, 여기 한번 썼을까요? 이걸 앞으로 우리 PA라고 할 건데, 자, 얘는 어떻게 읽느냐? 뭐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을 줄여서 앞으로 PA라고 할 겁니다. 이 P는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괜찮니?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표본 공간의 개수에서 뭘 나누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개수를 나눠주시면 됐어? 그럼 여기서 PA는 합이 뭐의 배수가 일어나는 거? 4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 표본 공간 아까 이미 계산해놨죠? 36가지라는 거. 괜찮아? 그 다음에 합이 4의 배수인 거는 요거 3개 합치면 3개에다가 5개에다가 1개를 더하니까 9개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 약분해서 얼마? 4분의 1 하고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 확률 계산하려면 뭐부터 먼저 찾자? 나는 개인적으로 표본 공간 찾는 것부터 차근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쓰시면서 들으실 건데 표본 공간을 찾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찾는 거 이것도 우리 언제 다 한 거 이미 경우의 수 때 해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률, 수학적 확률을 찾으려면 이 표본 공간을 찾는 것도 경우의 수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요거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를 찾는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됐니? 네. 넘어가면서 가봅시다. 넘어가면서 198번. 쓰고 이상한 것은 얘기해도 돼요. 네, 198번. 자, 2명의 남학생과 4명의 여학생이 일렬로 서서 등산을 할 때 슬러시 빡 꺼주세요. 됐니? 표본 공간은 결국은 뭐야? 2명의 남학생, 4명의 여학생이 일렬로 선다는 거지. 물론 등산한다도 있지만 등산은 움직이는 거까지 우리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결론은 등산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일렬로 서서 하더라. 됐어? 그러면 표본 공간은 일단 어떻게 되겠어? 198. 이거 결국은 6명이 쪼르륵 줄 서는 거 아니야? 이거 6명이 쪼르륵 줄 서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6팩토리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읽어서 계산할 수 있는지도 자꾸 좀 판단을 해볼게. 알겠니?
6명이 줄 서서 등산을 하지만 등산을 한다는 건 결국은 줄 서서 걸어가는 거잖아. 그럼 포커스는 걸어가는 거에 맞춰야 되겠어? 줄 서는 거에 맞춰야 되겠어? 당연히 줄 서는 거에 맞춰야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원하는 건 또 뭐야? 이걸 전체로 봤을 때 맞니? 뭘 원해요? 남학생끼리 뭐 했으면 좋겠다? 이웃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 문제가 원하는 A라는 사건은 남학생끼리 뭐 하는 거? 이웃해서 줄 서는 거 얘기했어. 맞아? 그 남학생이 몇 명 있으니까 4명 있으니까 남학생 2명이야? 땡큐. 남학생 2명이고 이제 여학생이 하나, 둘, 셋, 4명 있는 거지. 남학생 둘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라는 얘기. 맞아? 그럼 이거 이웃했으니까 몇 명 취급? 1명 취급.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 줄 세우면 되는 거 맞니? 근데 여기 남학생 둘은 자리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남학생 둘이 줄 서는 거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수학적 확률은 전체를 6팩토리얼로 봤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5팩토리얼이랑 2팩토리얼을 곱한 거 맞니? 5팩이랑 6팩이랑 나누면 여기 6만 남겠죠? 6이랑 2팩토리얼을 나누시면 결국은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 오케이? 이제 이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계속 늘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 연습이 잘 되면 또 나중에 경우의 수 풀 때도 어때 도움이 되니까 차근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니? 네. 넘어가서 202번입니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줄 칠게요. 중요한 말이죠.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 쓰고 와, 쓰고 와. 세 자리 자수를 만든대요. 표본만 구분해 줍시다. 필기할거 하시고 202번 문제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썼어요? 이상한 건 없죠? 지워진 거 맞아? 너 왜 너 나 지워주고 죄책감 들게 만들어? 아니에요. 아니 표정이 이런 표정을 지금 내가 사고 나는 거잖아. 자 202번 다시. 자 표본 공간을 먼저 볼게요. 표본 공간인데 얘는 1부터 2, 3, 4, 5가 있는데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수를 만든대. 맞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중복하는 거다 통합했어. 뽑기는 뽑는데 뭐가 된다? 중복된다는 얘기지. 그럼 맨 앞자리에는 여러분들 뭘 좀 조심해서 넣으셔야 돼? 0은 원래 조심해서 넣어야 되거든. 근데 다행히 여긴 0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난하게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 맞아요? 원래 다음에 보통 4개를 썼었죠? 4개를 쓴 이유는 뭐야? 여기 쓴 거 또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5개. 그 다음 또 써도 되는 거죠? 똑같은 거? 그래 또 5개. 선택할 수 있는 게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연달아 선택하니까 곱하시면 되고 얘는 125.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든 수가 무슨 수? 짝수. 짝수의 개수. 한 번에 계산되면 한 번에 하시면 되고요. 나 한 번에 못하겠다면 상황을 나눠서 푸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가능은 합니다. 짝수란 건 뭐의 자리? 이 1의 자리만 무슨 수는? 짝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좀 헷갈려. 그럼 난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뭐에다가 2 들어가도 짝수지. 뭐에다가 4 들어가도 짝수지. 뭐에다가 번호 없네요. 이렇게 2개가 다네.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4가지 아니죠? 똑같은 거 또 써도 돼. 5가지. 여기도 5가지. 25. 맞아? 여기도 5가지, 5가지. 25. 더해서 50 해도 되지만 자, 위에대로 풀자면 어때? 짝수니까 몇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2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2랑 4. 그 다음 나머지는 몇 개씩 들어가면 돼요? 5개씩 선택 가능하잖아. 이렇게 곱해도 5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돌아가서 풀더라도 답만 나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설명드리면서 좀 줄어드는 것만 해석 연습을 하시면 되고 수할 때는 좀 돌아가더라도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됐어요? 이거 좀 돌아가서 통호 같으면 물어봐. 알겠지? 괜찮아. 짧게 풀어줄게. 그리고 막상 너희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트라이를 좀 해보시고 오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막 유형이 순열을 이용한 확률, 뭐 중복 순열을 이용한 확률 이렇게 막 써 있는데 나는 그거 구애받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그냥 문제만 읽고 풀어라고만 하면 자 넘어가서 다시 이제 요령 6번입니다. 205번이에요. 그거 지우고 쓸게요. 썼어. 아니 못 쓰시면 쓰세요. 엄마. 다 의상이 205번을 풀고 지금 써가는 거지 너네들은. 아니요? 205번 표본 공간을 물어봐야 되겠구만. 아니 이놈들이 이렇게 바꿀게요. 토마토라고 써있긴 하지만 같은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규칙을 써볼게요. 그러니 문제가 원하는 건 얘네들을 어떻게 나열하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에다 쓸 닦아주셔야 되겠죠. 그 앞이 표본 공간인 겁니다. 그럼 표본 공간은 결국은 얘네 6개를 줄 세우는데 아니고 몇 개가 똑같은 거야? 2개랑 2개가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요 2개 줄 서는 것만큼 중복이 일어나는 거니까 요거 줄 서는 만큼 나눠서 중복을 없앱시다. 맞니? 그 다음에 얘네 둘 줄 서는 것만큼 중복이 일어나니까 그거 나눠서 중복을 없앱시다. 이게 우리 같은 거 나열할 때 썼던 것 같아요. 맞니? 기억을 사사사 살리세요.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얼만큼 남았어요. 맞니? 계산 좀 미리 해보자면 이게 6, 5, 4, 3, 2, 1이니까 4가 사라지는 거고 30이랑 6이랑 180대 나오죠. 180까지가 표본 공간. 맞니? 근데 이때 문제가 뭘 원해? 5 곱하기 뭐 했으면 좋겠다? 이웃 했으면 좋겠다. 맞아? 그럼 5랑 5는 이웃 생각에 하나만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T, T, M, A 이거 줄 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줄 세우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여기 5랑 5는 아이고 이거 괜히 썼네. 5랑 5는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2팩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5팩토리얼 가진 거야. 근데 여기 몇 개가 똑같아 또? TT 2개가 똑같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 줄 서는 것만큼 뭐 해주셔야 돼? 나눠 주셔야 돼. 찬찬히. 오케이? 그러면 이게 120까지니까 2로 나누면 60까지가 되겠네. 따라서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이 180까지,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게 60까지. 약분하시면 3분의 1. 그러니까 표본 공간 잘 찾아. 됐습니까? 표본 공간만 찾아도 한 절반은 큰 거다. 자, 넘어가서 208번 보겠습니다. 쓰고 208번도 한번 쓱 읽어보세요. 쓰고 왔어. 이상한 것은 물어봐도 돼. 네, 가볼게요. 혹시 답 나온 분 있나요? 아, 답을 말로 하기 힘들겠구나. 아니요. 내가 다 못 외웠는데 부모는 맞아. 잘하셨어. 아, 맞아. 잘했어. 잘했고. 안 했고. 하고 있는
있는데요. 안 했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아직 덜 돼요. 선생님 너무 오래 보시는 거 보니까 맞았나요? 아 맞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앞에 각 있으니까 앞에 걸로 보세요. 네. 감이? 앞에 여기 접혀 있는 각이에요. 답지 안 가져와도 돼. 준이는 아직 아니야. 준이한테 물어봐요. 준이랑 누군지는 알겠지? 아 잠깐 민하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예요. 답 뭐 나왔어? 아, 풀고 있는데요. 표정이 지금 이제 거의 안 풀 것 같은 표정인데? 아닌데. 아이, 저 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흰 공이 몇 개냐면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주머니에서 줄 칠게요.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쓰러질 바. 자, 그 첫 번째는 임의로에다 줄 칠게요. 임의로. 이거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거든요. 첫 번째는 모든으로 해석해도 돼요. 수학에서만이야. 국어 시간에 가가지고 국어쌤 앞에서 선생님 임의로는 수학 선생님이 모든이라고 해도 안 돼. 알겠지? 수학에서만이야. 모든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확률이잖아. 확률. 경우의 수 단어. 그 옆에다가 이것도 쓸게요. 모든이랑 플러스해서 순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뽑는데 순서 없이 그냥 이렇게 뽑는 걸 임의로 뽑는다는 거. 한 번에 쑥 하고 뽑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 구분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라는 말 나오면 순서 구분을 안 해도 된다. 경우의 수에서는 주로 순서 구분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말을 나오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등식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순서 구분 안 하고 몇 개를 꺼내? 동시에 꺼내는데 아이고야 이거 완전 또 한마디 더 있네. 동시에 꺼낸다잖아. 또 그렇죠. 또 동시에 꺼내니까 역시나 순서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순서 구분 하지 말라는 걸 바로 왜 하지 말라는 걸 완전 도장 꽝 치워준 거야. 됐습니까? 그럼 나는 표본 공간은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3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임의로 뽑으면서 심지어 동시에 뽑으라고 했으니까 순서 구분 해 안 해? 안 하고 뽑으면 되겠네. 중복 없으니까 H 아닙니다. 여기서는 중복이 있으면 H인데 여기 중복하는 말 없잖아. 그지?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7, 6, 5, 3, 2, 1이니까 35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 칠게요. 흰 공은 몇 개? 1개. 검은 공은 2개가 나왔으면 좋겠대. 야, 그러면 흰 공 1개는요. 결국 흰 공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1개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흰 공 1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검은 공은 몇 개? 검은 공은 2개인가요? 맞나요? 검은 공이 몇 개가 있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꺼내면 되는 거야. 2개 골라서 꺼내면 되는 거지. 역시나 전체도 순서 구분을 안 써서 뽑으니까 검은 공도 순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거 3가지에다가 이거는 6가지가 되는 거겠네. 동시에 선택이가 뭐야? 곱하기. 그 이 문제를 잘 읽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연습도 되게 중요해. 알겠니? 그래서 그 유형 보고 외워 풀지 마시고 자꾸 문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얘랑 얘 때문에 나는 C를 쓰는 거고 뭐 어떤 거는 중복 순위를 쓰는 거고 어떤 거는 순위를 쓰는 거고. 괜찮아?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률은 표본 공간이 35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총 18가지였으니까 35는 18. 트라이 하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좀 하세요. 알겠니? 쫄지 말고 하고 대신에 애매했으면 자꾸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가서 이제 통계적 확률 지우개. 자, 우리 서준 씨는 축구를 좋아하나요? 농구를 좋아하나요? 둘 다 안 좋아해요? 잠깐만. 그래? 당황했어 지금. 그러면 석하나 너는? 너 보는 농구?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석환이를 보고 우리 석환이가 자유투를 던지면 10개 중에서 몇 개 성공할 것 같아? 하스는?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게 본다고 얘가 몇 개 성공할 건지 판단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돼요? 얘 실력을 시켜야죠. 석하나 10번 던져보려. 됐어? 근데 10번 던졌는데 7번은 성공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총 횟수가 몇 회? 10회. 그 중에서 성공은 몇 회? 7회. 그럼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10번 중에 7번. 근데 이거는 얘를 보고 확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해보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해보고 계산할 때는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해봤더니 얘가 10번을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7번 나왔어요. 그런 뉘앙스로 이런 확률을 뭐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 석한이가 컨디션에 따라서 10번 중에 기분이 좋으면 9번도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3번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게 총 횟수가 좀 적으면 실제 확률이라는 건 어때?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실제랑 비슷해지려면 어때? 횟수가 뭐 할수록 좋아? 안 할수록 좋겠지. 그래서 실제로 10,000번을 시켜 10,000번을 시켜서 성공하면 그게 정말 실질적인 확률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우리 석한이가 10,000번을 던지기 전에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걸 우리는 실제 확률로 뭐 하긴 한다?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필기하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실제로 그걸 뭐 해본 거야? 시켜본 걸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총시켜서 총 횟수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총 횟수. 몇 번 시켜봤더니 됐어요? A라는 사건의 횟수인데 총 10번 시켜봤더니 A라는 사건이 뭐 7번 일어났다. 그럼 통계적으로 10번 중에 몇 번은 7번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다 됐어?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문제를 봤는데 리나한테 자유투를 시켜봤더니 10번 중에 2번 골로 성공을 했더라 라고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럼 통계적으로 확률을 얼마로 잡고 계산한 거야? 10분의 2로 계산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됐어요? 실질적으로 얘가 생각해봐. 통계적 확률이랑 실제 확률이랑 같겠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전하나를 던졌어요. 됐니? 앞면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동전을 정말 10번 던지면 정말 5번 앞면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 그치? 아까 처음에 계산한 건 수학적 확률이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원칙적으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칙적으로는 달라요. 됐니? 오케이? 근데 아까 말했잖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전을 진짜 한 10,000번 던지면 10,000번 던지면 9,999번 앞면이 나올 일은 없잖아. 그치? 대충 5,000번에 가깝게 앞면이 나오면 나머지 5,000번에 가깝게 뒷번 나오겠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원칙적으로는 수학적 확률과 같다 다르다? 다른데 우리 여기 고등과정 안에서 공부할 때야. 고등과정 안에서 이 책에서 공부할 때는 얘는 수학적 확률이랑 거의 뭐하게 바라보긴 할 거야? 비슷하게. 수학적 확률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하다. 이 정도는 알아는 두세요. 알겠니? 원칙은 달라. 어디 가서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같대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같은 건 아닌데 문제 풀 때 같다고 놓고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둬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어서 기하적 확률도 할게요. 기하적 확률은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오케이? 도형에서의 확률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총 길이가 있어요. 이만큼의 길이가 있는데 그 중에 A라는 애의 길이가 요만큼인 거야. 괜찮니? 그럼 확률은 총 길이분의 요만큼. 됐어? 그래서 총 길이분의 A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적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총 면적분의 A의 면적으로 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닿을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전체 면적 중에서 이만큼 면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면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총 부피로도 계산을 합니다. 제가 부피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총 부피분의 A의 부피로 계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212번 너무 쉬워요. 212번 보시면 자, 다음 표는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200번 쏘아서 야 많이 쐈네 200번. 그지?
7점 이상을 맞춘 횟수를 구한 거야. 7점 이상. 네. 그래서 7점은 33번, 8점은 76번, 9점은 47번, 10점은 25번. 그러면 이 선수가 화살을 쏘아서 한 번 쏴서 9점 이상을 맞출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됐니? 이 아까 석환이 상황과 똑같은 거야. 석환이만 보고 얘가 자유투 성공 확률을 알 수 없듯이 이 선수도 어떤 확률을 가진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212번이에요. 현재 지금 이 선수한테 몇 번을 시킨 거야? 200번 시킨 거지. 총 개수 200번. 맞니? 근데 그 중에서 9점 이상을 맞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점이 지금 47번, 10점이 25번인 거야. 그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은 얘가 200번 했는데 9점 이상이 요만큼 나왔어. 그래서 통계적으로 얘가 9점 이상 맞출 확률은 이래 하고 계산한 게 통계적 확률이고. 됐어요? 오히려 별로 안 어렵습니다. 문장만 잘 읽으시면. 괜찮니? 자, 그럼 넘어가서 214번. 쓰고 오세요. 쓰고 오세요. 안 어렵습니다. 212번은 이렇게 되겠고요. 214번. 자, 214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각각 1, 2, 3인 원이 생겨요. 그냥 할게요. 그리고. 자, 근데 어느 부분에 맞출 확률을 구하라는 거? 여기 색칠한 여기 부분에 맞출 확률을 구하라는 거.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총알이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에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관역에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전체는 이 전체 면적이 되는 거겠지. 이 전체 면적은 반지름 얘는 1, 얘는 2, 얘는 3이었거든. 문제에 보시면. 그래서 전체 면적은 9 파이가 되겠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계산했었으니까 혹시 기억이 삐끗하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알겠죠? 세월이가 내가 지금 이걸 지금 대수 안 끝났지? 대수가 이제 학기 진도죠, 너네. 아닌가? 노래. 계속 끝나. 아, 그러니? 나 지금 대수 끝났는데 원을 알게 된 거야? 미안해. 노래 무시한 거 아니야. 내가 잠깐 착각했어. 아, 대수가 끝났구나. 미적분이구나. 여름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대수하는 애들한테 지금 원래 넓이씩 써준 거야? 근데 움찔한 애가 여기 있다면 정말 반성하시고 쓰세요. 알겠죠? 오케이? 움찔하신 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쓰세요. 알겠죠? 전체는 좀 9파이.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한 거는 큰 원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반지름 2짜리 원에서 반지름 1짜리 원을 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4파이 넓이에서 파이 넓이를 빼주셔야 되나 봐. 반지름 2짜리, 얘는 1짜리. 그래서 3파이.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기하적 확률은 9파이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3파이. 이렇게 하면 3분의 1. 요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3분. 아니야, 이거 하나 할 수 있어요. 확률의 기본 성질. 안 어려운 거라. 이거 지워야 되지. 아, 선생님. 딱 이쁘게 39페이지가 진짜 너무 이쁜데. 많이 나갈수록 예쁜 거예요. 모르시는 거. 이쁜데 이게 딱.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확률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의 스타트 진행하고 아마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서 바로 내신 대비라고는 하는데 선생님 말씀드려서 우리 확률 단원은 웬만하면 끝내고 내신 대비 시작을 할 거야. 그 내신 대비 시작하면 이제 선행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테마 특강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테마 특강은 보통 그걸 하게 될 거예요. 하던 거. EBS 기출 문제 있죠? 그거 진행하는데 보니까는 성지고도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해놓으시면 좋으니까 성지 신간은 그거 진행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 안녕. 학생이 영상 잘 봤니?